네,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봐야 되는데 안 볼 수는 없지만 뉴스 따라가다 보면 출렁출렁 마음도 출렁 주가도 출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흐름의 이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맥락의 인사이트를 짚어보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장이 그래도 뭐 아직은 좀 변동성 안에 구간에 있는데 네. 오늘 반등이 와서 좀 다행이고요. 네. 먼저 반도체 얘기를부터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잘 버텼는데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 보면 좀 살벌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게 어떻게 이제 추세적인 뭐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반등 구간이 온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GTC 이후에 네.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뭐 계속 젠슨황 CEO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사실 GTC에서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미국의 4대 클라우드 사업자가 360만 개의 블랙에를 구매를 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타이완의 채널을 체크해 보면 그 정도 물량은 전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최근에 좀 비중을 좀 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한 100만 개 이상은 나갔고요. 그리고 그 360만 개라는 게 지금 예약 판매하는 물량까지 다 같이 이제 감안한 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지나치게 이제 좀 시장에서 또 그 부분은 너무 또 낙관적으로 봤는데 실제 숫자가 아니라서 좀 그런 거랑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블랙엘이 사실은 뭐 B200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출시될 블랙엘 300이 되게 울트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건 이제 HBM은 280GB를 하는데 이게 또 딜레이 된다는 소문이 또 최근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한번 더 빠졌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딜레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GTC 이후에 약간 모멘텀 공백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도 생각보다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숨고르기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또 블랙에 관련해서 또 실질적인 출하량이 생각보다 우리 엔비디아 제시한 것보다 네. 좀 부진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정받았는데 실제로 체크해보면 그래도 그냥 기존 계획대로 저는 출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냉정하군요. 옛날에는 이제 젠슨왕이 얘기하면 막 박수 쳐주고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는 숫자 맞아? 체크들을 이제 네, 맞습니다. 해나가는 그런 단계.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약세를 여쭤봤는데 엔비디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핵심이라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뭐 AI 반도체 특히 학습 시장은 네. 거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네. 그 회사에 따라서 HBM 수요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HBM 수요의 70%는 아마 엔비디아가 소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이게 결국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한테도 모멘텀은 결국 엔비디아의 HBM3를 언제 이제 승인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네. 한국 반도체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저희가 냉정하게 보는 게 오히려 반도체가 저점 매수가 맞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맞는지 고민할 때 항상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트렌드를 보는 네. 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딥시크가 불러온 저가라고 해나요? 어쨌든 뭐 고가가 아닌 칩에 대한 수요 때문에 고가 칩에 대한 수요의 감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 투자 이야기 이런 걸 계속 부담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당장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로 데이터 센터나 이걸 줄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저는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두 군데 뭐 계약을 네. 좀 중단했다. 뭐 그런데 그 이상으로 주문을 더 다른 데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예. 봐야 되는 거는 최소한 올해는 뭐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가 약간의 캔슬을 하더라도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소버린 AI든 아니면 최근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저도 사실 지난주에 일본에 소프트뱅크 방문하고 왔거든요.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일본에서 전개된 크리스타 인텔리전스 좀 체크를 했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만 올해 1,000억 불 정도 투자를 뭐 거의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0만 개 정도 GPU를 거기서 구매를 할 겁니다. 예. 블랙의 GB200을 구매할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뱅크가 이제 AI 목숨 걸었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3개 짓거든요. 큐슈 그다음에 오사카 그리고 홋카이도 이렇게 3개 짓습니다. 제가 뭐 소프트뱅크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이제 숨어 있는 통신 사업자와 소버린 AI들이 투자가 많기 때문에 네. 설령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일부 속도 조절해도 다른 데서 그 이상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은 사실 뭐 그런 노이즈는 좀 중장기적인 고민인 거고 실제 나오는 투자는
아마 2분기, 3분기는 되게 많이 될 겁니다. 네. 1분기도 뭐 계획대로 되는데 1분기는 다만 이제 블랙엘이 이제 하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말 그 말한 대로 출하가 됐냐에 대한 좀 체크하는 분들이 계신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상으로 하퍼가 여전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퍼와 블랙이 결합됐고 2분기부터는 그게 한번 레벨업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거 그리고 특히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소프트뱅크가 같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서비스를 했는데 예. 이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할 때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속도 조절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신다면 뭐 메타가 되든 네. 뭐 구글이 되든 그리고 나머지 또 엔터프라이즈랑 텔코까지 감안해 보면 2025년에는 그런 걱정은 펀더멘탈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되고요. 멀티플은 좀 별개의 이슈인데 EPS와 관련해서는 멀티플 특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 뭐 밸류에이션은 많이 저렴해졌고요. 예. 다만 이제 어닝스가 떨어져서 예. 저렴해진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를 그런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멀티플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해서 더 중요한 지표인 주당 가치는 오히려 우리 핵심 기업들, 네. 특히 HBM이든 아니면 AI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주당 가치는 저는 컨센보다는 좋은 결과가 올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한 20여 분 남짓 얘기할 텐데 사실 지금 얘기하신 말씀만 시청자분들 들으셨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사실은 AI의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쉽게 뭐 꺾이겠어? 그 다음에 고가 GPU에 대한 수요가 주로 이게 저희는 이제 비전문가들은 그냥 관념상 추론하고 상상할 뿐인데 또 우리 반도체 최고의 전문가이신 센터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지평을 길게 보게 되고 안정감이 높입니다. 기존의 수요와 함께 소버린 AI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적인 투자 예.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의 수요 이런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관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관세가 그동안 으름장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것이고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는 사실 지금은 안 나온 예.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관세 부과에 제일 네. 이제 크게 노출되어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뭐 TSMC랑 뭐 이런 기업이 될 건데 네. TSMC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가서 투자한다고 미국에 얘기, 지금 그렇죠. 공장을 예. 기존 3개에서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지어서 6개 예. 공장 캐파로 보면 한 60만 장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패키징 캐파 2개를 또 코어스 캐파를 또 2개를 또 신축을 하거든요. 네. 여기 R&D 센터도 미국이 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실 관세는 뭐 대만에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거지만 유예 조항을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이제 그렇게 투자가 다 돼버리면 그 거의 다 이제 AI 서버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부터 웨이퍼 그리고 패키징까지 다 미국에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아마 AI 서버 수요가 연간 한 80만 대 정도 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완제품까지 다 이제 미국에서 다 생산하는 구조가 되면 사실 그 부분은 관세 영향이 없는 거고요. 다만 스마트폰 PC는 관세 영향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돼서 결국 그게 반도체에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수요가 있는 거는 AI 서버이기 때문에 AI 서버는 사실 관세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내에는 거의 다 미국에 만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완제품은 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들을 미국의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부각되는 것은 중국의 수요 회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거시 범용 전통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건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추가적인 제재나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에 또 디램 공장이 있으니까요. 예. 한일스는 거기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삼성 낸드 공장이 또 중국에 있죠. 거기서 만들어서 중국 로컬에 공급하는 거는 뭐 그런 영향은 없을 거고 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범용이라서 그리고 마이크론도 뭐 중국 비즈니스는 하고 있는데 뭐그 부분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범용 가격 오를 때 이제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을 했어요. 그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에 따른 이구 환신이
이제 재고를 네. 좀 상당히 정리하면서 3월 말부터 가격 올리는 이제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일본, 대만 가보니까 대만에서 또 서프라이 체인 체크하니까 또 4월부터 중국 수요가 많이 줄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2분기는 아마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1분기 좋았다가 2분기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냉탕으로 다시 바뀌거든요, 2분기에. 네. 그래서 범용 가격은 그것 때문에 다시 좀 올랐다가 하반기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제 미국이 뭐 그런 범용 같은 거는 제재하기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의 메모리 제품이다. 그리고 우리 저기 예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제품이다. 이런 제품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좀 약간은 좀 꺼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 기업한테는 좀 기회는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국의 전체 수요는 1분기 좋았다가 다시 2분기 나빠지는 거라서 너무 강한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 전시회들이 항상 그런 새로운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관심이 높은데 GTC도 사실은 뭐 작년만큼은 오래 못했고요.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게 스페인에서 열리는 네, 스페인 건가요? 바르셀로나에서 뭐 열렸습니다. 끝났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장에 관심이 좀 없었어요. 일단 중국 기업들의 이제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예. 사실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다녀오셨군요. 바르셀로나 가서 저희가 어쨌든 하웨이든 네. 그리고 샤오미든 이런 대표 기업들의 부스를 좀 투어를 했고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전기차 SU7 울트라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샤오미는 참고로 작년에 매출액이 35% 증가했고요. 하웨이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작년에 매출액이 22%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기업은 충분히 이제 전 시장에서 그들의 기술을 좀 가시할 만했던 것 같고 특히 트라이폴드라고 해서 두 번 접는 하웨이의 메이트 네. XT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또 글로벌하게 서프라이 체인 체크해 보니까 이게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 만들더라고요. 두 번 접는 제품 자체는 뭐 아주 고가긴 한데 그 생산에 있어서 BOE나 이런 기업들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그 하드웨어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전략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의 경쟁력은 많이 높아졌지만 또 약간의 한계도 있다는 걸 또 최근 들어서 좀 더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 중국의 최근에 이제 딥시크 이후에 상당히 중국은 고무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와 함께 본인들의 기술 이 강국으로 가겠다는 의미들. 그렇게 보면 뭐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누리라고 하는데 IT, AI 이런 쪽에서의 어쨌든 성장은 각자 영역으로 어쨌든 각자 도생하면서 간다. 예.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사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는 정말 더 강해졌고요. 네. 전기차든 뭐 2차 전지든 디스플레이든 스마트폰이든 가전이든 네트워크 장비든 다 강해졌고 여기에 이제 AI 네. 반도체까지도 이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DUV로 지금 5나노 제품을 지금 양산에 성공했거든요. 뭐 수율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DUV를 쓸 때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중국은 또 정부에서 그걸 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로보틱스든 전기차든 뭐 디스플레이는 확실하게 뭐 정말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게 됐고 여기에 이제 범용 반도체까지도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제 선단 반도체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제재를 극복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뭐 지난주에 또 상하이에서 또 세미콘 차이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또 그들의 공정 기술들 대표적으로 5나노 장비 개발에 또 뭐 도움을 줬던 그런 기업들도 네. 부스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뭐 잘하는 건 확실히 더 잘하고 좀 미국의 제재를 어려웠던 부분에 있어서도 극복하는 네. 모습이 보여서 지금의 중국은 참 더 강해졌다 이렇게밖에 평가. 선단 공정까지 사실 치고 올라오면 예. 위협인데 우리에게도 그렇죠. 선단이라고 하는 건 선의 제일 끝쪽이니까 가장 최첨단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단이라고 해서 네. 5나노 뭐 이런 7나노, 5나노를 우리가 선이 짧게 회로 선폭이 좁다고 해서 네, 네. 선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쪽은 사실 EUV가 없으면 힘든데 중국이 좀 DUV로 어쨌든 좀 계속해서 패터닝, 멀티플 패터닝 여러 번 해서 예. 비효율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수율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칩은 특히 뭐 하웨이의 어센드 910, B, C 이런 시리즈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제 수율이 나빠도 또 필요한 만큼은 또 뽑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중국이 사실 AI 반도체를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 많이 의존하다가 이제는 하웨이 솔루션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탱할 정도의 좀 기술적인 어쨌든 브레이크드루는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노근창 센터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AI 쪽 얘기를 쭉 했고요. 잠깐 중간 점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 오늘 반등이 왔는데 아까 한 10시 반 넘어가면서 금요일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간대별 지수 흐름 한번 있으면 보여주세요. 10시 30분을 넘어가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확 키웠고 특별히 코스닥의 상승폭이 확대돼서 코스닥은 지금 2.9%가 올랐어요. 코스피도 1.6% 오르면서요. 상승폭을 이제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전략은 마지막 부분에 여쭤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지수 견인력이 크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2%, 하이닉스 2.4% 지금 올라갑니다. 마침 오늘 이제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리포트 제목만 보면 그렇게 약간 좀 우려도 좀 섞여 있는 이런 제목이었는데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보니까 TSMC가 미국에 공장 6개, 그리고 대만에 6개 짓고 12개를 짓거든요. 예. 12개를 다 지으면 작년 캐파 수준의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걸 풀캐파로 다 돌리는 시점은 좀 그리고 이제 공장인데 시간은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 지금 12개의 공장을 짓고 있다는 네. 거는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난관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디램 회사 중에 창신 메모리가 좀 우리한테 위협을 많이 했는데, 네. YMTC라는 낸드 플래시 회사도 이번에 저희가 좀 서프라이 체인을 또 체크해 보니까 디램 시장에 조만간 진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범용 쪽 경쟁은 좀 심화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 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뭐 특히 범용 디램 가격의 단기적인 상승 이것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좋았지만 네. 그리고 그렇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오늘 리포트에 좀 많이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다음 주에 발표할 1분기 실적부터 뭐 경쟁사보다는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과 자사주 소각 여기에 범용 제품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보면 이제 제목 리포트 중에 제목 뽑는 것도 고심이 있으실 텐데 보면 실적의 꾸준한 가이던스의 상향 쪽으로 하셔서 예. 결국은 이제 HBM 쪽이 하반기로 가면서 실제로 어떻게 수요가 늘어나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삼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 이런 게 관건이군요. 예. 네. 사실 하이닉스는 저희가 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좀 높게 보는 편입니다. 예. 38조 이상 보는데 연초에는 그렇게 다 30조도 잘 안 봤는데 최근에 컨센이 올라와서 어제 제가 컨센서 보니까 34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하이닉스가. 그래서 애널트들이 다 이제 실적 전망을 높이고 있고요. 그 말은 HBM의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고 그리고 HBM은 우리 전선왕 CEO의 의견에 따르면 두 번의 퀀텀 점프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의 네. 퀀텀 점프는 올 하반기에 있는 블랙엘 울트라. 이거는 이제 HBM을 GPU당 288GB를 달거든요. 지금보다 50%를 늘립니다. 네. 블랙엘 B200보다. 그리고 2027년에 있는 누비노 울트라는 드디어 HBM 1TB 시대가 열리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25년 하반기, 27년 하반기가 HBM 컨텐트의 퀀텀 점프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원년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하이닉스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범용 디램 가격이 올랐다가 또 하반기에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더라도 예. 하이닉스는 HBM만 가지고도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가고 있지만 네. 좀 더 올라간다면 주가의 하단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자세히 못 봤는데 EPS는 조금 상향됐는데 목표가는 그대로 두셨던데. 그거는 뭐 네. 지금 계리어율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 뭐 그거는 추후에 또 저희가 고민을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반도체 얘기는 충분히 했고 이게 뭐 최근에 유리 기판이라든지 여러 뭐 소재 또 뭐 액침 냉각 뭐 CXL 이런 쪽으로 이제 혹은 뭐 최근에 기판 업체들도 강했잖아요. 예, 예. 소부장에 대한 전략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체크해 보니까 뭐 유리기판은 저희가 이비덴도 이번에 만나봤는데 뭐 인텔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인텔이 제일 주도를 했는데 인텔 예. 자체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드라이브를 못 거는 여건이 상황이군요. 아니죠. 그래서 생각보다 개화 시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는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TSMC 혼자서 지금 전 세계 투자를 다 하고 있거든요. 12개 공장을 지금 네. 앞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 TSMC 엑스포저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장비도 한국 장비 회사들은 뭐 일부 HBM 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AI 얘기 충분히 했고요. 시장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워낙 유명한 애널리스트고 리서치 센터장이 시장 전체를 커버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공매도는 이제 어제가 재개가 됐지만 공매도는 사실 적지는 않았는데 양이 넘어가야 될 산이고 트럼프의 이제 관세 얘기가 이제 오늘 내일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변동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희는 하우스 뷰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관세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랑 등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위 조절을 좀 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주가는 반등할 만한 여건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추정하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PER 기준으로. 예, PER 기준으로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도 0.85배라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크게 다운사이드가 크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업사이드는 몇 가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되는 시점에 좀 레벨업 될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계속 올해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하단은 좀 올라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그러면 하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거에서 역사적인 PBR을 감안하더라도 밑으로 얼마 밀리지 않는다. 그죠? 2,450원 저희는. 네. 그리고 상단은 좀 하여튼 변수가 많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선 상단도 좀 제한되어 있는. 저희 하우스뷰는 아직까지는 이제 2,750 정도로 게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항상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사이드 위험은 별로 없다는 관점에서 조금 악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가 될 거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트럼프도 입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 세계랑 다 제가 MW 가서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유럽, EU까지도 이제 중국이랑 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때리면 또 반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은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려는 움직임이 되면 관세 자체도 시장 예상보다 좀 덜 터프하면 그것만큼 리바운딩 하겠죠. 네. 시장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스페셜리스트 내일 잠깐 예고합니다. 여러 대변수들이 악재이긴 한데 사실 풀리지 않는 게 또 환율입니다. 이제 달러도 강세가 상당히 둔화됐거든요. 그럼 환율이 우리가 좀 강세로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요. 여전히 1,470원대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좀 퍼즐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일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AI 반도체 이야기 시장 전략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